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데 여러 쟁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3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후 2시에 기일이 진행됩니다. 이틀 전에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10분쯤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었고요. 당시 구치소에서부터 교통통제를 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는 지하를 통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은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용복을 입고 생활하는데요. 그때는 이틀 전에는 준비된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하고 헌재로 나왔었습니다. 오늘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이제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헌재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3차 변론기일 때 헌재 주변에 4천여 명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배치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주변 경비가 삼엄한 모습입니다. 헌재 주변 경찰 버스로 사실상 둘러싸여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헌재 출입도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대형 버스가 헌법재판소 내부에 주차된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경호관들도 헌재 안팎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4차 변론기일에서 첫 번째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각각 30분씩 신문하고요. 한 차례 더 15분씩 증인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회 측이 대통령과 신문에 나오는 증인이 만나는 것에 조금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국 기자,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좀 볼까요? 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건의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계엄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계엄이나 이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현 전 장관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11월 24일부터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그리고 포고령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은 가장 먼저 구속이 됐죠. 계엄 이후 이틀 만에 면직이 제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가했고요. 지난달 8일 그러니까 12월 8일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체포된 뒤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먼저 구속됐고 또 구속 기소된 것도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16일에 첫 공판 준비기일도 열렸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 준비기일에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는 만큼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고 한 쪽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쪽지에는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국회 무력화 시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 이 쪽지를 자신이 준 적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쪽지를 확인을 했고 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구속된 상태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앞서 이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이 쪽지를 자신이 썼는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관련 이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이 쪽지를 작성한 것은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고 그 삭감한 예산을 이 복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국회 무력화와는 이 무관하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김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쪽지를 건넸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리하자면 자신이 작성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던 내용인 만큼 대통령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이틀 전에 3차 변론기일에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쪽지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자신이 작성한 건 맞지만 대통령의 허가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걸 오늘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포고령 관련해서도 좀 이경욱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계엄 선포 뒤에 발표됐던 포고령 1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정치 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또한 이 국회 무력화의 어떤 근거로 판단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걸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해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일부 수정한 뒤에 이 선포가 된 것으로 파악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예전 것을 잘못 뺏겼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사실상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착오가 없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포고령이라는 건데요. 특히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법리 검토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대통령이 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측의 의견과 장관 측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고 한 쪽지 그리고 이 포고령에 대한 부분 오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이곳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